최순실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 내용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음성 대역으로 재현해봤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다시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라에게 건강한 모습 보니 다행이다.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건 없어. 추징금 70억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에서 50억 남아. 그래서 너에게 25억에서 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 데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사.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집 월세로 얻던지. 근데 편지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말부터 올 1월 사이로 좀 추정이 됐는데 네. 근데 편지에 나오는 내용과 어떤 시기가 어떻게 묘하게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에 빌딩이 매각됐고 네, 2월엔 정유라 씨가 또 아파트를 구매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편지를 보내고 난 그 다음에,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딩을 매각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가 묘하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건물로 알려졌던 미승 빌딩이라고 있잖아요. 신사동에 예. 이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규모 빌딩인데요. 그걸 올해 1월에 126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그것도 126억 원이라고 우리가 딱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신고된 금액이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공탁금 얘기가 앞서 편지에 있었잖아요. 예. 78억 원은 공탁금을 낸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 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되진 않지만 네네. 2월에 정유라 씨가 남양주에 있는 복층 그 아파트 한 8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 주고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사들였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을 볼 때 작년 12월경쯤이나 올해 1월경쯤에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네. 이런 일들이 실행에 직접 옮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최순실 씨는 2심에서 약 270억 규모의 그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이 이달 안에 대법원에 선고 예정이 돼 있는데 혹시 대법원 선고 전에 재산을 이렇게 뭐 빼돌린다, 은닉하려는 시도를 좀 볼 정황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재산 은닉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요. 예. 왜 그러냐면 벌금이 200억 정도 되고요. 네. 추징금이 70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추징금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라고 해서 네. 가압류처럼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벌금은 묶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만약에 벌금을 안 내게 되면은 환영유치라 해가지고 노역장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네네. 그것을 벌금을 안 냈다고 해서 강제로 국가에서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벌금 부분은 지금 이제 가압류에 해당하는 추징 보전을 못한 것이고 이 추징 보전을 이 75, 5천만 원 추징금에 대해서는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건물을 미승 빌딩을 팔면서 75, 5천만 원을 제외하고 그건 이제 공탁금으로 걸고 나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200억이 넘는 금액에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78억 정도를 공탁을 했으니까 자기가 내야 될 추징금에 대해서는 낸 겁니다. 냈다고 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벌금인데 이 벌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로 이걸 집행해서 뺏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추징금 보전도 할 수가 없고 네네. 그렇다면 나중에 그때 가서 벌금 낼 게 없으면 그때는 그냥 몸으로 소위 떼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챙겼을 경우에 소위 나중에 이제 벌금을 국가에서 과연 이 몰수라든지 이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거는 좀 이제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최순실 씨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건물을 팔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요. 네. 누가 팔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최순실 씨는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유라 씨는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고요. 그럼 누군가 재산 관리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뒤처리를 누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뒤처리를 해줬느냐. 그리고 편지에 보면은 돈은 어디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해. 어허. 예. 모르는 걸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누군가가 이걸 다 처리를 해주고 정유라는 그냥 뭐 돈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정유라 자체가 얼마나 알지는 어느 정도 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는 걸로 하라는 얘기는 정유라가 주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대리 관리되고 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이제 관심 있는 게 지난 6월이었죠. 그 최순실 씨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졌던 데이비드 네. 유 씨가 윤, 지금 예. 윤희 씨가 네덜란드에서 체포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데이비드 윤의 체포가 이번 편지 내용, 편지가 사실이라면 편지 내용과 어떤 매매라든지요, 구매에 대해서 어떤 실행이랑 연관이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데이비드 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아요. 데이비드 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그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그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상진 삼성 사장하고 그 코어 스포츠 관계 그 서류에다가 네. 뭐 사인을 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6월 초에 네덜란드에서 네. 체포가 되고 다음 달에 송환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이 한 번 열리고 나서 또 항소, 상고 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하지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체포됐다는 것이 어쨌든 좀 마음에 걸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하기 전에 숨겨놨던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처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쩌면 미승 빌딩을 파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숨겨놨던 많은 재산을 처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하여금 추정케 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데이비드 윤의 체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조만간에 그 실체가 좀 밝혀지는 건 네. 뭐 시간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